앞서 이제 법무부 장관의 당적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 장관의 당적 이전에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주로 검찰 출신들이 다 소위 말해서 독차지를 하셨습니다. 앞선 두 번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검찰 출신들이 주로 법무부에 많이 계시다 보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 따라서 개혁의 일환으로서 법무부 문민화라는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자라는 취지가 있었던 거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장관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비서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당 정부 차원에서 정당의 주요 인사가 내각에 진출하는 것은 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정치학 원론에 나온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K 방역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또 실물 지표가 또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까지 마음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한 3단계로 나누어 보면 지금 한 1년 반, 1년 5개월 정도 남아서 이제 마무리 성숙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려놓은 과제들을 매조지 짓고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는 그런 단계인데요. 제 경험칙상으로 말씀드리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럴 시기일수록 개별 부처별로 이렇게 칸막이들이 높아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부처별 칸막이가 높아지는 경향이 많고요. 오히려 전체적인 팀워크나 팀플레이를 해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잡는 건 청와대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처별 칸막이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처별 장벽들을 부처 스스로 해소하도록 맡겨둘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요. 청와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주요 아젠다와 관련해서는 직접 점검하고 나서야 된다. 예컨대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 연초에 대통령 업무 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네, 그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부처 업무 보고라는 게 1년 농사를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잘 하겠다라는 계획을 보고 드리는 장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부처별 칸막이를 낮추는 한 계기로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통령 아젠다를 제대로 점검하고 챙기는 데는 부처 업무 보고가 대단히 중요한 계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마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정부의 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좀 성과를 내도록 비서실장님이나 청와대 내에 계신 분들이 좀 점검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올해도 그 부처 업무 보고를 대개 유사한 부서는 한 3개 부서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장점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주요 국정 아젠다 중심으로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합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내년 부처 업무 보고가 마지막 부처 업무 보고라고 봐지거든요. 대통령 남은 임기를 계산해 보면. 그래서 좀 각별하게 정책실 안보실 같이 해서 좀 신경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당정청 협의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층위가 여러 가지는 나눠져 있어서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재연의 말씀을 드리면 외교안보 분야에 같은 경우에 사실 NSC가 전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위 당정청의 협의의 창구로 보면 NSC는 부처별 논의 기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의 소통 창구, 외교안보 이슈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어떠신가요? 네, 사실 그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당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는
현재는 없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정부 어디 못지않게 저는 당정청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잘 살려 나가면서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채워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청와대에 있어서가 아니라 청와대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소위 효자동 주민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와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하찮은 것일 수도 있는데 효자동 주민들은 청와대 인근에 산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옛부터 고도 제한에 걸려서 건물의 높이 제한도 있는 건 다 아실 테고 최근에 와서는 집회와 소음으로 인해서 문을 못 열 지경인 상황이고 학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학부모님들이 거리로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고 온당하나 타인에게 피해가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청와대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뒤쪽 북악산을 개방한 것도 저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좋은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청와대가 좀 더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청와대 인근 효자동, 삼청동, 소촌 지역 주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제도적인 해결 방안들을 저는 좀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집시법을 조금 더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내놓지 않으면 대단히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뭐 맹학교 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불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검토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그 최근에 삼청동 지역에 청와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는 지금까지 그래서 시행되지 못해 왔던 상당한 규모의 그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도 현재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